자, 이번에는 자체 유도예요. 자체 유도. 자체 유도는 자기가 뭘 한다? 유도해서 전압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회로해서 그러니까 자로라는 게 있어요. 자로. 자로라는 게 뭐냐면 전기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뭐를 감아놨어? 건선수를 이렇게 감아놨어요. 코일을 감아놨는데 이 코일을 감겨 놓으니까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아까 뭐가 만들어졌냐면 여기에 속이 만들어진다겠어요. 그 자속이라는 거는 요 건선수에 비례해서 자속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속이.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한 번만 하면 자속이 너 못 나가라고 막아준다 소용돌이 전류가 친다겠죠. 그게 소용돌이 전류를 와류라겠어요. 그 와류 설치면 코일에다가 이렇게 감겨 놓고 전류를 흘려 딱 보내주니까 자석이 만들어서 위쪽으로 파이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못 나가게 막는다겠죠. 이거 막을 수 있는 예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철심을 통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가닥가닥 잘라줘야 된다겠죠. 가닥가닥 잘라 성층으로 만들어주면 성층형 철심으로 만들어주면 뭐를 없앨 수 있다? 와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그것도 해결책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철손이라는 거는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겨주면 뭐가 만들어져요? 철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뭐가 손실이 만들어진다겠죠. 그게 히스테리시스의 루프라고 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요 크기를 최대한 이렇게 줄여야 된다겠죠. 그래서 철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잔류자기와 보자력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보자력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루프가 커진다겠죠. 커지면 영구자석에 가까워진다겠고 전자석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뭐가 잔류 자기가 커야 되고 보자력은 작아야 된다겠죠. 그 히스테레시스 루프를 작게 만들면 철손 그러니까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뭘로 했어? 규소 규소강을 사용하게 되면 뭐를 줄일 수 있다? 히스테레시스의 루프를 줄일 수가 있고 그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던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자체 유도하고 있다가 여기 넘어갔는데, 자, 전류 흘려보내줬더니 코일을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전류 흘려보내주니까 자속이 만들어졌고 그 자속을 이렇게 세개에서 타고 가요. 자속 이렇게 타고 가겠죠. 자, 그러면서 뭐에 비례해서 만들어졌냐면 이 자속이 만들어지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자속의 발생 능력을 우리는 자체 인덕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유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전류를 흘려보내 주니까 자속이 만들어지고 이 자속의 발생 능력을 우리는 자기 인덕턴스 또는 자체 인덕턴스라고 하더라. 단위는 뭘 사용하냐면 헨리를 사용합니다. 자기주도의 개수, 자기주도의 개수의 단위는 헨리를 사용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아까 무게 법칙으로 크기니까 알 수 있던 거는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n dt분의 d파이라고 했는데 뭐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 결론적으로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건선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 그 건선수에 비례해서 뭐가 자속이 만들어지고 얼마만큼 시간당에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dt분의 d파이라는 공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비례상수 L은 아까 L은 자기 유도계수 또는 자체 인덕턴스 헨리라고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공식을 우리가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건선수 n이 자속이 파이라면 자속 세기는 n 파이는 전류 i에 비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전류가 흘러 들어갔어요. 전류가 흘러 들어간 거에 비례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속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자속이 만들어졌는데 그 자속은 뭐에 비례해서 만들어졌어? 건선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졌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자속이 만들어지고 건선수에 비례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면 이게 뭐가 만들어진다겠죠? 결론적으로 자속. 이 자속의 발생 능력은 누구였어요? L이라고 하는 자기 유도 계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여기에 다시 이 그림을 가지고 자, 전류가 흘러 들어가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속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거는 뭐에 비례해서 이렇게 감겨져 있는 코일의 권선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자속은 이 자속의 발생 능력은 자속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자속의 발생 능력이라는 건 뭐다? 헬리라고 하는 자기 유도 계수가 위에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딱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전류가 흘러들어가서 자속이 만들어지고 건선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자속의 발생 능력을 우리는 L, 자기 유도 계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공식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뭐가? L 값만 남겨놓고 I 값을 이항시켜주면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오서 이렇게 바뀌겠지, 공식이. 그래서 이 공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대부분 다 이제 자기 유도의 개수는, 공식화 시켜가지고, 한번 풀어봐라 라는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자, 이 공식을 가지고 풀어준 거, 이 공식을 가지고 풀어준 거, 자, 자기 유도 개수 또는 자기 인덕턴스, 아까 전압이 만들어진다 했는데, 이 공식 가지고 만들어주면 권선수에 비례하게 뭐가 만들어져? dt분의 시간당 d 파이 자속이 만들어진다겠죠. 단위는 볼트이고, 아이고, 볼트이고. 자, 이 공식 가지고 만들어주면 유도기 전류의 크기 얘는 자기 유도계수 L dt분의 d 여기 뭐가 있어요? i가 있죠. 그래서 di 볼트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다시 L dt분의 di n dt분의 d 파이라는 걸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요 공식 하나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유도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더라? 이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뭐가 만들어져? 자속이 만들어지더라. 이 자속은 뭐에 비례해서? 건선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 이 자속의 발생 능력은 우리는 뭐라 그래? 헬리라고 하더라. 자기 유도 계수라는 거. 이 공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유도 기전력 크기 E는 N, D, T 시간당 D 파이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자, 이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유도 기전력 크기 E는 L 자기 유도 계수는 DT분의 DI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공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고 여기 아까 마이너스 부호가 땡 하고 붙는다겠죠. 이거는 뭐다? 방향. 즉 누구? 렌즈의 법칙. 그래서 렌즈의 법칙을 알 수 있는 거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풀어서 좀 올려주시면 되는데 건선수니까 N이겠죠. N이 몇 회? 100회. 코일에 몇 암페어? 2암페어. 전류가 흘러들어 보내줬더니 너의 자속 0.1웨버에 자속이 만들어졌다. 자기 인덕턴스 L은 얼마냐라는 거죠. 이거 아까 공식 바꿔줬던 거 기억나죠? LI는 N 파이다. 그러면 L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I는 어디로 가면 돼? I는 요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단위는 헬리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문제풀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상호유도예요. 상호유도. 상호유도는 말 자체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말이 뭐야? 상호, 유도. 아까 자기가 돌면서 만들어지는 게 자기 인덕턴스였어요. 이번에는 상호 인덕턴스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전류를 흘려보내줍니다. 전류를 흘려보내주니까 여기에 건선수에 비례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자속이 만들어진다겠죠. 자속이 만들어지면 그 자속을 타고 자로 회로인데 이게 타고 옆으로 지나가요. 자, 아까하고 없었던 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에서는 아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옆에 뭐가 코일이 안 감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 회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코일이 또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 코일이 감겨져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전류가 I가 원이 흘러 들어가니까 뭐가 만들어져?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권선수에 비례해서 자속 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속이 타고 옆으로 들어가서
옆에 코일이 또 감겨져 있어요. 또 감겨져 있는데 제가 좀 더 많이 그릴게요. 많이 그려서 좀 감겨져 있으니까 요렇게 지나치니까 크기가 커지겠죠. 왜? 1차 측 코일보다 2차 측 코일이 지금 월등하게 많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 자속은 결론적으로 뭐가 유도기 전력 이 2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변압기 있죠. 변압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변압기를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110V를 가지고 일본은 110V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220V를 써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110V를 가지고 가전제품을 가지고 여기로 와서 한국에 와서 220V 꽂으면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왜냐? 110V를 220V 꽂아버리면 전자제품이 막 타버려요. 그냥 없어, 그러니까 그 휴지가 나간다든지, 그 안에 있는 뭐 우리가 전압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일본 가서 쓰고 싶어요. 우리 이사를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220V 전기를 가서 이 110V 꽂으면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변압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변압기라는 거는 한 번은 승합시켜줘야 되겠죠. 또는 감압, 떨어뜨리기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는 쉽게 얘기하면 1차 측에다가 흙이 감겨져 있는 데다가 자석이 올라와서 이 자석에 의해서 권선수가 많이 감겨진 N2, 많이 감겨져 있는 데니까 전압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2의 값이 올라갑니다. 이거 승합을 시켜준 거죠. 근데 반대로 1차 측에다가 많이 감아놨어요. 많이 감겨놓고 N1에 의해서 I1의 전류가 흘러들어가서 파이 1이 만들어지겠죠. 자속이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또 세균에서 지나가는데 하나, 둘, 세 번만 합시다. 그랬더니 코일이 줄어들어 자속의 값이 줄어드니까 비트의 값은 어떻게 돼? 오히려 이렇게 줄어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합, 감압이라고 하는 변압기의 원리가 되는 게 상호유도예요. 상호유도. 자, 여기 보니까 다 써있죠. 여기 보니까 변압기 또는 유도, 코일 등에 사용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전압을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상호 유도 작용을 이용한다. 왜? 한 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자속이 변화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자속이 변화하고 그 자속이 다른 코일에 이렇게 세구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이거에 따라서 많이 감겨져 있으면 승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압기 이런 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유도 코일이라는 거는 유도 코일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왜 뭐라고 하냐 그거 뭐라고 하죠? 음, 기억 안 난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2차 코일에 우리는 만드는 유도 기전력을 만들 수 있는데 유도 기전력 E2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걸 먼저 만들어주고 올게요. 자, 전류 I1이 흘러 들어가면, I1이 흘러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자속이 들어간다겠죠. 파이2에 들어가서 자속이 이렇게 들어가요. I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파이2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에 비례해서 만들어져? 원선수에 비례해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기까지는. 그런 다음에 이 M이라는 거는 아까 L이라고 하는 게 자기 유도계수였죠. 셀프적, 자기가 막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자속을 발생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유도계수라고 해요. 상호 유도계수라는 거는 아까 L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상호적으로 이쪽에 들어오니까 상호 유도계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이 공식만 알면, 자, 그대로 갖다도 만들 수 있어요. 이 2의 전압은 N2 DT분의 D 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걸로 가지고 만들어주니까 E2의 전압은 M DT분의 D I가 만들어지더라. 전류가 흐름으로써 우리가 뭐를
다시 이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전류가 I1이 흘러 들어가니까 파이2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여기를 이미 관통해서 지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권선수에 비해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자속의 발생 능력을 우리는 상호 유도계수라 하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해 준 게 공식을 만들어 준 게 요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공식으로 만들어 준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1차 측에 의해서 2차 측의 유도 전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호유도 계수는 어디에 사용한다? 전압기에 사용한다라는 거. 그것 좀 알아두세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방사선가는 이런 거예요. 방사선가는 뭐냐면 전기를 가지고 220V의 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1학년들이니까 실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방사선가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방사선가 220V가 들어왔어요. 어디? 실습실에. 여러분들 실습실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 KVP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K는 10의 3승이죠 벌써. 그러면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승합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는 KVP를 가지고 전압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매스라는 게 있어요. 매스라는 게 있는데 매스는 미리암페어 곱하기 세크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전류를 보내서 S 시간 동안 쭉 누르고 있다가 슛을 누르게 되면 만들어지는 건데 이 KVP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220V는 벌써 볼트밖에 단위가 될 수가 없어요. K자가 붙으려면 여기에 10의 3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000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2kV만 해도 2kV만 해도 공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220V인데 2000V를 만들 수 있는데 있다 없다? 만들어줘야 돼요. 방사선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다시 얘기해주면 오늘 배운 무슨 작용? 상호 유도 작용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220V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건선수가 이렇게 감겨져 있겠죠. 그럼 파이1이 만들어졌어. 파이1이 2차 측으로 들어가. 그럼 여기에 코일을 엄청나게 많이 감아놓으면 이 파이1에 의해서 지나가 버리니까 뭐가 만들어지더라? E2의 전압이 쫙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압이 만들어지는지는 원리는 간단하게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작용에 의해서?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단위는 상호 인덕턴스인 얘도 단위는 헨리를 사용해요. 헨리라는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미리 헨리로 사용합니다. 단위가 굉장히 큰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단위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미리 헨리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상호 인덕턴스 M 우리가 나왔죠. 미리 헨리라고 나왔죠. 그 1차 코일이 있어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10ms 동안 10A의 전류가 변했을 때 2차 측에 발생되는 전압을 한번 구해봐라. E2의 전압은 우리가 이거 풀 수 있죠. M 나왔고 1차는 전류 I 나왔어요. 그리고 초조초 시간 동안 DT죠. DT 동안 DI의 전류가 변했대요. 그럼 어디 공식? 요거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셔가지고 레포트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계에 축적되는 에너지 대 에너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우리가 열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에요. 줄. 자, 여기 보시면 W 일을 하는 거죠.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 L은 뭐예요? 자기 인덕턴스라겠죠. 자기 인덕턴스라는 거는 상호작용은 우리 변압기 해가지고 쓰지만 그리고 지금 계속 내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계속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죠?
자, 이 자기 인덕턴스라는 거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자기 인덕턴스라는 게 요거죠, 요거 여기 요거죠, 요거. 자기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보내주니까 얘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코일을 감겨주고 전류 흘려보내주니까 뭐가 자속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쫙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 회로 내에 축적된 에너지는 W는 2분의 1 Li 제곱이다라는 거. 단위는 줄이에요, 줄. 그래서 이거는 조금 법칙이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에너지적인 축적된 에너지는 그냥 공식에다 대입만 해주면 돼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기 인덕턴스 200mH예요.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되겠죠. 200mH에 몇 암페어 전류? 10암페어 전류가 흐를 때 축적된 에너지는 몇 줄인가?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건데 크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 좀 생각보다 좀 중요한 것들이 좀 많아요. 오늘 배운 법칙만 하더라도 패러데이 법칙도 있었고 렌즈의 법칙도 있었고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한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국어고 시험 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도 계속 나올 거니까 같이 좀 꼭 알아두시고요. 자기 유도 개수 그리고 상호 유도 개수 이런 것들 좀 같이 어떻게 들어가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공식이 만들어졌는데 그 패러데이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 문제 올릴 때 레포트를 올릴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레포트는, 10주차 레포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낸다고 했죠. 제가 중간 시험 전에 한 번 내고, 기말 시험 때 한 번 낸다고 했는데, 그래서 레포트 점수가 30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번만 할게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문제풀이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수를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타이틀로 봤을 때는 매주 들어가는 지금 문제풀이에서 주는 거 항상 그 점수가 같이 반영할 거고, 그리고 통합을 해서, 중간 그리고 기말 합쳐가지고 통합을 해서 하나짜리 레포트가 나올 거니까 이거는 풀어서 언제까지 제출하냐면 14주차 때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문제를 이번 주에 같이 해서 올릴 거고 이 레포트는 풀으셔가지고 14주차에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들 위주로만 제가 추려가지고 문제 낼 거니까 꼭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